안녕하세요. 최쌤의 농업톡톡의 최쌤입니다. 그동안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바쁘게 지내다가 연말이 되니까 조금의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 지난 일들과 다가올 일들을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기도 하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요즘 문의가 많은 직장 관리와 수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의 인사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는 2022년 올해 유튜브를 통한 농업기술교육 방법 대전환이란 내용으로 구미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었고, 얼마 전 경상북도 혁신 및 적극행정 경진대회에 참가해서 혁신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혼자서는 이뤄낼 수 없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의 영상이 농사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에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고, 그로 인해서 꾸준히 해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었고 저 또한 더욱 성장하였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순전히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유튜브를 잘 알지도 못했던 제가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유튜브를 할 일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2019년도 코로나가 발생되었을 때 얼마나 살벌했는지 기억나세요? 확진되면 확진자의 동선까지 다 공개되는 그런 살벌한 상황이었고, 마스크 한 장을 사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때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번호표까지 받았었던 흔적이 남아있네요. 잊어버렸었을지도 모르지만 다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당시 저는 상담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현장에서 농업인들을 대면하는 일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 분야도 비대면 업무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자나 페이스북으로 영농 정보를 공유하다가 출근했다 퇴근할 때면 뭔가 할 일을 덜한 듯한 허전함이 있었는데요. 집에 와서 보니 아이들도 원격 수업으로 학교나 학원도 가지 않고 수업 끝나면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도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부족하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라도 해보자라는 단순한 생각만으로 사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2020년 3월 20일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위 아는 사람들 몇몇 구독자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14,6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독자가 늘수록 많이 부담스럽고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1, 20분 내외의 짧은 영상이지만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주말에 쉴 수가 없었고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힘이 들 때면 여러분들의 감사하다, 주말만 기다린다, 덕분에 농사를 잘 짓고 있다는 댓글이 자꾸 떠올라서 또 힘을 얻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응원은 다른 게 아니라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요즘은 측정 관리와 수분 관리에 대해서 문의가 많습니다. 11월이 되어도 단풍이 들지 않다가 11월 서리로 고사한 경우가 많으시죠. 아직 푸른 잎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단풍이 조금 들고 있는 중인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 가수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단풍이 들고 잎을 정상적으로 떨어뜨려야 하는데요. 그런데 단풍이 잘 든 농장이 1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단풍이 들지 않을까요? 정상적이라면 가을이 깊어져서 해가 짧아지고 기온이 내려가고 수분도 부족해지면 아부시스산이라는 호르몬이 생성이 되고 잎자루에 떨켜층이 생기게 되고 잎의 기공도 닫히게 되어서 수분 손실도 차단됩니다.
떨켜가 만들어지면서 잎으로 드나들던 영양분과 수분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고 그 결과 엽록소의 합성도 멈추게 되고 잎 속에 남아있던 엽록소는 햇빛에 분해되어서 점차 그 양이 줄어들게 되고 샤인의 경우 엽록소에 가려서 여름에 보이지 않던 노란 색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떨켜층이 형성된 잎자루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풍이 잘 든 잎은 아직도 노랗게 보들보들 붙어 있습니다. 수분이 차단된 이후 잎 자체에 가지고 있던 엽록제에서 만든 광합성 동화 양분인 당으로 인해서 잎 내에 당분 농도가 있기 때문에 영하로 내려가도 쉽게 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떨켜층이 형성되지 않고 기공이 열린 잎은 서리를 맞아 죽게 됩니다. 단풍이 들지 않는 주 원인은 온도와 양분과 수분입니다. 직창, 전창을 닫아서 보온하고 양수분 공급량이 많은 경우 단풍이 들지 않습니다. 양수분이 계속 공급되고 전창, 측창을 닫아놓고 온도가 올라가면 노화 호르몬 대신 성장 호르몬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떨켜층이 만들어지지 않고 단풍이 들 수가 없습니다. 온도와 양수분이 있으니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아직도 청춘인 줄 알고 계속 양분을 쓰다가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월동 준비도 못하고 한순간에 얼어 죽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저장 양분 부족으로 동해에도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에 전창, 측창을 꼭꼭 닫지 말고 열어두시고 수분도 줄이셔야 나무가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리를 피하기 위해서 서리 예보가 있으면 그날은 밤에 측창을 좀 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만 평소는 개방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금 시기 아직 푸른 잎이거나 단풍이 이제 들려고 한다면 단풍이 잘 들 때까지 영하로 내려가는 밤에는 좀 창을 닫아 주시고 아침에는 열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이미 잎이 다 떨어졌거나 단풍이 잘 들어있는 경우라면 개방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포도나무는 지금 시기 1월 초 중순까지 눈이 스스로 잠을 자는 자발 휴면기인데요. 자발 휴면기는 저온에 가장 강할 때입니다. 이 시기 측창은 열어두시면 됩니다. 측창을 닫아서 낮에 기온이 올라가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낮에 온도가 올라가면 나무 내에 저장 양분의 형태의 변화로 오히려 저온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닫아주고 싶다면 낮에 열어주고 밤에 닫아주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맨날 열고 닫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 그냥 열어두시고 만약 영하 7도 이하 저온이 된다면 번거롭더라도 측창을 내려주는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포도나무는 품종에 따라서 다르나 1월 중순쯤 되면 잠을 깨기 위한 저온 요구도를 충족하고 자발적인 잠에서 깰 시기인데요. 이 시기 측창 관리는 중요합니다. 가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눈이 잠이 깼는데 낮 온도가 올라가면 눈이 움직였다가 저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낮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측창을 개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온에 대한 내한성은 일반적으로 캠벨보다 샤인이 약합니다. 품종에 따라 저온 한계 온도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미국 종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25도, 유럽종은 영하 15도 정도라고 합니다. 유럽종이 미국종보다 동해에 약합니다. 또한 저온 지속 시간이 6시간 될 때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나무 내의 저장 양분의 상태에 따라서 피해는 다릅니다. 같은 온도에서 나무 내의 저장 양분이 부족한 경우 상대적으로 쉽게 동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장 양분은 잎에서 만든 광합성 동화 양분, 설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맹물과 설탕물 중 어느 것이 잘 안 얼까요? 설탕물이 잘 안 얼죠. 설탕의 농도가 진할수록 쉽게 얼지 않습니다.
그것과 같이 나무 내에 저장 양분이 많을수록 저온에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내한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적기 수확을 하고 남은 기간 나무가 저장 양분 축적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분 관리입니다. 관수를 잘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같은 물을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물을 많이 필요로 할 때는 물을 많이 주고 조금 필요할 때는 조금 주는 것입니다. 물론 내 토양의 성질을 고려해서 물량과 관수 시간을 조절해야 하는 것이고요. 시기적으로 10월이 되어서 해가 짧아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잎의 수분 요구도가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수분 양도 줄이고 간격도 늘리셔야 합니다. 그렇겠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름에는 덥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물을 많이 먹다가 가을이 되면 여름보다 물 마시는 양이 줄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기 양분과 수분, 온도는 단풍이 들지 않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다음 12월이 되면 지온이 내려가고 뿌리의 대사 활동도 없기 때문에 그때는 건조에 의한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주시면 좋습니다. 올겨울은 특히 많이 춥고 건조하다고 하는데요. 동해의 원인 중 하나가 건조입니다. 토양에 수분이 없어서 건조하게 되면 찬 공기에 대한 완충 능력이 없어서 뿌리가 찬 공기를 그대로 맞게 되어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12월에 마지막 물 주실 때에는 최대한 듬뿍 주셔서 땅을 얼려버리는 것이 오히려 보온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비료가 축적되어서 염류집적으로 인한 전기 전도도가 높은 밭이 많은데요. 비료가 많은 밭에는 비료를 좀 빼기 위해서도 물을 충분히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께 감사 인사와 칙찬 관리와 수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늘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쌤이었습니다.